시간에 그 혈당량 조절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체온 조절 설명을 안 했거든. 그거 지금 볼 거예요. 자, 체온 예를 들면 체온 그다음에 뇌의 온도, 기온, 아니면 뭐 위의 온도. 위의 온도라는 거는 위장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차가운 물 먹으면 위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럼 봐봐. 체온이 낮다, 뇌의 온도가 낮다, 기온이 낮다, 위의 온도가 낮다. 그러면 무조건 이때는 뭐 할 때? 추울 때야.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바깥이 추우니까 기온이 낮아지고 기온이 낮으니까 우리 피부 온도가 낮아지고 그럼 이건 이제 피부 온도까지 들어가죠. 피부 온도가 낮다. 자,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낮으면 추운 거고 높으면 더운 거고 이렇게 된 거야.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야.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뇌 중에서도 우리 항상성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있잖아. 시상하부의 온도 설정점. 자, 시상하부의 온도 설정점이 낮아졌다 라는 뜻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더울 때 이렇게 알아주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낮으면 추운 거야. 기온이 낮다, 피부 온도가 낮다, 뇌의 온도가 낮다, 시상하부 온도가 낮다. 그러면 다 추울 때야. 근데 시상하부 온도 설정점이 낮아졌다? 그럼 지금 어떨 때다? 추울 때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개념인지 볼게요. 시상하부 온도 설정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집에서 키는 보일러나 에어컨의 설정 온도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집안이 되게 더워. 그럼 우리는 에어컨 온도를 어떻게 하겠어? 낮추겠지. 더울 때 에어컨 온도를 낮춘다는 거는 그 온도로 만들겠다는 뜻이라서 설정점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그렇게 만들겠다 목표점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설정점이 낮다. 이제 뭐하다? 덥다. 설정점이 높아졌다. 체온을 올리겠다. 춥다. 이렇게 봐야 돼. 그래서 설정점은 반대다. 일단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거기 그래프를 보게 되면 시상하부 온도가 막 있는데 주변 온도가 나오잖아. 자, 주변 온도가 5도일 때는 설정점이 38도. 주변 온도가 25도니까 설정점이 36도. 성진이 벌써 졸립네. 그래서 설정점은 추울 때는 오히려 높아지고 더울 때는 낮아진다.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몸에서 체온이 조절되는 예를 볼 건데, 자, 예를 들면 추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집안이 추울 때, 자,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너무 추워. 그럼 두 가지를 해야 되겠지. 일단 뭐 보일러를 켜는 거야. 일단 보일러를 킨다는 거는 우리 집을 따뜻하게 만들겠다. 다시 말하면 열 발생량을 증가시켜서 반응을 하는 거지.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성진아, 우리 성진 일어나서 늦자서 바로 옆에 있네. 여기 책상으로 가. 일어나서. 여기 시작하자마자 저기 시작해. 너도 체육대회 했니? 저 체육회인데 뒤에 와서 서 계세요. 책 들고 와. 현이는 체육대회에서 뭐 했어? 달리기? 줄다리기? 아니요. 줄다리기랑 저번에 어. 그 단체 줄다리기랑 파도타기. 파도 타기? 달리기는 안 하고? 피곤해? 여보세요. 뒤에 나가서 엎드려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성진아, 고개를 들라. 그렇지. 다시 한번. 추울 때는 보일러를 켜서 열 발생량을 증가시킵니다. 또 하나, 혹시라도 추운데 창문이 열려 있으면 바깥에 있는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거나 집에 있는 따뜻한 바람이 빠져나가니까 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발산량을 감소시켜야 돼요. 열 발생량은 증가시키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열 발산량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도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일단 설명 잘 들어보세요. 자, 만약에 춥다라고 하면 이걸 누가 감지하냐면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할 거야. 춥다라고 했을 때 간뇌의 시상하부가 감지하면 일단 시상하부가 T
TRH를 분비합니다. 자, TRH는 뇌하수체 전엽에 작용을 해. 그럼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거에 작용을 받아서 TSH가 나와. 자, TSH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그러면 얘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얘가 어디 가서 작용하겠어? 갑상샘에 가서 작용을 할 거야. 자, 갑상샘에서 손에 안 누구 나오지? 갑상샘에서 추울 때 호르몬 누구? 그렇지, 티록신. 우리가 추울 때 두 가지 생각해라. 뭐 생각해라? 티록신과 교감신경. 두 개 생각하라 그랬어? 그래서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와. 그럼 현아, 티록신은 무슨 역할을 했었지? 추울 때 얘가 왜 나왔지? 내가 나와서 뭘 하길래? 티록신이 뭐 했을까요? 물질 대사를 촉진. 세포호흡을 촉진했지. 물질 대사 중에서도 얘가 세포호흡을 촉진합니다. 세포호흡을 촉진했다는 얘기는 무슨 에너지가 발생한다? 열 에너지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앉지 마세요. 앉으면 또 돌아.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온 거야. 자, 두 번째, 아까 말했지, 티록신이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간내 시상하부가 이제 누구한테? 교감신경한테 영향을 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감신경한테 영향을 준 거지 교감신경이 간뇌에서 시작하는 거 아니야? 교감신경은 항상 어디서 시작한다? 척수에서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얘가 간뇌가 척수한테 영향을 주고 척수에서 교감신경이 나가는데 교감신경이 나가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부신 속지를 자극하게 될 거야. 그럼 부신 속지에서 누가 나오냐면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에피네프린은 누구하고 기능이 같다? 교감신경, 노르에피네프린과 기능이 같다라고 얘기했었어. 그러면 얘가 하는 역할이 심장 박동을 촉진시킬 거고, 그 다음에 간에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할 거야. 그럼 간에 가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고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도 뭐가? 열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지. 심장 박동을 촉진하는 이유는 세포들한테 영양소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거야. 그럼 영양소, 산소가 공급이 많이 되면 뭐가 일어나겠어? 세포흡이 잘 일어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런데 교감신경이 어디로 갈 거냐면 여러분의 피부에 가서 작용을 할 거예요. 자, 피부에 가서 얘가 두 가지 일을 할 건데 하나는 피부 근처를 흐르는 모세혈관이 있어. 모세혈관은 피부 근처를, 피부 바로 아래를 흐르는 모세혈관이 있고 깊은 데를 흐르는 모세혈관이 있는데 자,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을 성진아 확장시킬 것 같아? 수축시킬 것 같아? 피부 근처로 흐르고 있는 모세혈관 지금 추울 때 확장시킬까? 수축시키겠지. 왜냐면 심장에서 따뜻한 피가 나왔어요. 근데 피부 가까이를 흘러? 근데 피부 바로 바깥쪽이 지금 추워. 잘못하면 열을 다 뺏겨 차가운 상태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면 그게 체온을 낮추게 돼요. 그래서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을 수축시킨다. 다시 말하면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류량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혈류량을 감소시킨다라고 봐야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모근을 수축시킵니다. 자, 인모근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혈세운근을 얘기하는 거야. 혈세운근. 자, 여러분이 털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털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평상시에 누워져 있어. 그랬다가 털구멍이 딱 닫혀. 그러면 털이 이렇게 쓸 거거든. 자, 우리가 털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포유류가 털을 가지고 있는데 털이 이렇게 누워 있어. 평상시에 누워 있다가 춥거나 갑자기 긴장을 하게 되면 털들이 다 쓰는 거야. 자, 누워있던 털이 있으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냐면 여기에 갇혀있던 공기층이 이만큼이었는데 이제 여기에 공기층이 갖춰져서 단열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꺼운 옷 하나 입는 것보다 얇은 옷 여러 개 겹쳐있는 게 훨씬 더 따뜻하다고 하는 이유가 옷과 옷 사이에 공기가 끼어있다가 체온에 의해서 따뜻해지면 그거 자체가 단열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털을 세워서 공기층을 만들어서 따뜻해지려고 하는 건데 사람은 털을 세워서 거기다 공기를 가둘 정도로 털이 많은 사람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사람은 인모근이 수축한다 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소름 돋는 거, 닭살 돋는 거. 그럼 뭐야? 털구멍이 닫히기 때문에 거기로 빠져나오는 열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름 돋는다 또는 닭살 돋는다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TRH 때문에 티록신, 교감신경이 물질대사 촉진, 교감신경이 피부에 작용해서 피부 근처의 모세혈관을 수축하고 잇몸을 수축하는데, 자 여러분 추우면 몸이 어떻게 돼요? 떨려요. 자 몸이 떨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몸이 떨린다. 이거는 심장이 떨리고 내장이 떨리는 게 아니라 어디가 떨리는 거야? 팔다리가 떨리는 거야. 자 추울 때 우리 몸이 떨리는 거는 팔다리가 떨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누가 떨린다? 골격근이 수축해서 떨리는 거야. 중요합니다. 자, 골격근이 수축해서 떨리는데 이게 간뇌가 영향을 줘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근데 간뇌가 영향을 준 거지 간뇌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중요한 거. 자, 몸이 떨리긴 떨리는데 이거는 골격근이 수축하는 거라 자율신경이야, 체성신경이야. 그렇지, 이거 체성신경. 내가 추울 때 떠는 거 나도 모르게 떠는 거야. 나도 모르게 떠는 거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골격근이 수축하는 거라서 이거는 체성신경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봐야 돼. 라고 봅니다. 추울 때 우리 몸에서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든지 아니면 열 발산량을 감소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로 작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1번이라고 이거 2번이라고 합시다. 자 이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눈 뜨고. 자 1번 2번. 선우야 1번이야 2번이야? 1번. 1번. 이거는 몇 번? 2번요? 아. 2번. 어? 2번. 야, 열에너지 발생한다고 했잖아. 1번. 1번. 하나,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2번. 그렇지, 2번. 이거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2번. 자, 빨리 골격근이 막 수축하고 있어. 그러면, 성진아, 1번이야, 2번이야? 2번. 네? 1번이지. 골격근이 수축한다라는 거는 내 몸을 막 떠. 그럼 골격근이 수축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에너지 필요하니까 뭐 해야 돼? 세포흡을 해야 돼? 세포흡의 60%가 열 에너지야. 결국은 골격근을 떨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려고 하는 거라서 이거 1번이야. 그래서 이거는 열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거고 얘네 둘은 열 발산량을 줄이는 거다 라고 봐야 돼요. 여기 빠져있는 내용 보다 정리하세요. 그 아드레날린 지우고 에피네프린으로 바꾸세요. 아드레날린 말고 에피네프린으로. 자, 다 정리됐죠? 이거는 추울 때야. 추울 때. 그리고 여기에 무슨 작용한다?
자, 만약에 더워졌다고 생각합시다. 자, 더워지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높아지는 거야. 시상하부 온도는 더우니까 어떻게 돼야 돼? 시상하부 온도 설정점은 낮아질 거야. 더울 때 설정점이 낮아집니다. 자, 더우면 TRH가 감소하고 TSH 감소하고 티록신 감소해서 세포도 감소할 거야. 그건 반대로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만약에 더워지게 되면 교감신경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할 건데 부교감신경이 부신속질에 작용해서 반대작용하는 게 아니야. 부교감신경은 직접 심장박동을 줄이고 직접 가서 간의 물질 대사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다음 하나 우리가 이제 더워지게 되면 피부 쪽 모세혈관이 확장될 거야. 왜냐면 내 몸에 뜨거운 열을 바깥으로 막 빼내려고 와. 그래서 얘가 이제 확장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 피부 쪽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거는 여기가 눈떠. 자, 피부 쪽 모세혈관이 확장되는 거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쉬운 문제 잘 나와요. 교감신경이 피부 쪽 모세혈관을 수축시켰지. 그럼 부교감신경이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교감신경 작용이 완화돼서 확장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부교감이랑 교감이 같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교감이 작용하면 수축하는 거고 교감이 작용하지 않으면 확장되는 거야. 우리가 되게 더워지게 되면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변하잖아. 그게 모세혈관이 확장돼서 그곳에 피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 어떤 반응? 요 반응이 일어난다. 확장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거기다 표시하세요. 부교감신경이 물질대사 억제하고 심장박동 억제해. 하지만 부교감신경이 피부 쪽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게 아니다. 거기다가 별표. 교감신경 작용 완화.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돼서 피부 쪽 모세혈관이 확장된다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거 추울 때와 더울 때 특히 설정점에 관한 얘기 나오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뒤로 가서 106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상처에 관련해서. 자, 보면 삼투압이라는 건 우리 누구 삼투압을 주로 얘기하냐면 혈장 삼투압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혈장 삼투압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뭐로 생각하라겠어? 피의 농도. 피가 짠지 싱거운지 피의 농도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졌다. 예를 들면 소금물을 먹었다. 짠 걸 먹었다. 혈장 삼투압 높아진 거야. 자, 그 다음 볼게요. 혈장 삼투압 높아지면 ADH. 자, ADH가 뭐였지? 어떤 호르몬? 성진아. ADH 호르몬 이름? 이게 뭐였지? 응? 빨리 찾아봐. ADH 누구야? 그렇지. 항이뇽 호르몬. 항이뇽 호르몬은 어디서 만들어져서? 시상하부에서 만들어져서 어디서 나왔어? 뇌하수 휴업에서 나왔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항이뇽 호르몬이 나올 건데 그럼 다시 한번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면 ADH 분비량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 지금 내 몸에 피가 짜진 거야. 짜졌으니까 내 몸을 싱겁게 해야 돼. 내 몸 싱겁게 하려면 수분 제어치를 많이 해야 되겠지? ADH 증가합니다. 자, ADH가 증가하면 내 몸 안으로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할 거야. 자, 수분 재흡수량 증가합니다. 수분 재흡수량 증가하면 얘들아 오줌량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 그렇지. 오줌량은 감소하는 거지. 자, 오줌량이 감소하면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요? 오줌량이 감소했어. 그럼 오줌량이 감소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서 감소한 거야. 그럼 오줌 농도가 진해지겠어? 묽어지겠어? 어? 오줌이 막 나가고 있어. 근데 오줌으로 나가려는 그 물을 내 몸에서 다 제흡수를 해버렸어. 그럼 오줌량이 줄어들었어. 그럼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진해지는 거지. 물이 빠져나왔잖아. 다른 것들은 그대로인데 물이 빠져나왔잖아. 그러면 오줌 삼투압은 증가하는 거야.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음식을 짜게 먹었다, 소금물을 먹었다, 혈장
높아진다. 그러니까 원인이 혈장 삼탑이면 똑같아. 혈장 삼탑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오줌 삼탑도 높아진다. 뭐 이렇게 편하죠? 혈장 삼탑이 높아 내가 짠 음식을 많이 먹어. 그러면 오줌이 짜게 나는 거야. 그럼 답은 뭐잖아. 그래서 혈장 삼탑이 높아지면 오줌 삼탑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돼. 근데 만약에 시작이 ADH였어. ADH가 높아지면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되고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될까? 자, 생각해보세요. ADH가 높아졌다. 그럼 수분 지흡수가 많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혈장 삼투압 어떻게 될까요? 증가. ADH가 많아졌어. 수분 지흡수가 많이 됐어. 무슨 소리야? 내 몸만도 물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 그럼 혈장 삼투압 어떻게 돼야 돼? 감소해야지.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돼야 돼? 증가. 이거는 시작이 누구라서 그런 거야? ADH라서. 시작이 혈장 상태면 높아지고 같이 갈 건데 얘가 시작이라서 얘 밑에 있는 애는 따라서 높아지지만 거꾸로 가는 거니까 얘는 감소하는 거야.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ADH 분비량 변하는 거 봐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자, 봅니다. 여기는 ADH 분비량이야. 여기는 혈액량이야. 내가 혈액량은 뭐로도 볼 수 있다고 얘기했냐면 혈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혈압. 눈 떠. 틈만 나면 눈을 감네. 자, 혈액량이 증가해요. 여러분 몸 안에 피가 많아지고 있어요. ADH 분비량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지. 내 몸 안에 피가 많아져. 피가 많아지는 수분 지흡수가 더하면 어떻게 해? 이미 많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감소해야 돼. 자, 그럼 무슨 얘기냐? 혈압이 높아질수록 ADH 분비량은 감소하는 거야. 얘들아, 눈 좀 떠. 심상한 눈을 바짝 뜨고 있고 이 둘이 번갈아서 눈을 감네. 자, 혈액량이 많아지면 ADH 분비량 줄어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알아두세요. 혈압이 높아지면 ADH 분비량은 감소한 거야. 다시 말하면 고혈압인 사람은 ADH 분비량이 적다라고 봐야 돼. 고혈압인 사람은.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가 혈장 삼투압이야. ADH. 자, 혈장 삼투압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ADH 분비량 점점 어떻게 될까? 그렇지. 증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다. 피가 점점 짜져. 그런 거 싱겁게 만들어야 되니까 수분 지흡수 많이 해야 돼서 증가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봐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려졌어. 이게 A야. 이 A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정상이야. 그러면 이 사람보다 ADH 분비량이 적은 B가 있다고 치자. 이 사람은 환자야. 환자는 환자인데 저혈압 환자일 수도 있고 고혈압 환자일 수도 있어. 자, 그럼 그래프 잘 보시고요. 우리 좀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 B라는 사람은 이걸 봐. 지금 정리하지 말고 여기. 자, B라는 사람은 고혈압 환자일까요? 저혈압 환자일까요? 얘가 정상이에요. 고혈압. 고혈압이지. 오, 왜? 좀 아까 했잖아. 고혈압인 사람은 ADH 분비량이 적다. 그지? 그러니까 정상이라면 이 사람의 혈장 삼탑이 이만큼일 때 정상이라면 이만큼 나와야 돼. 근데 이미 혈압이 너무 높은 사람이야. 혈압이 너무 높은데 진짜 이만큼 재흡수했다고 다시 말하면 혈관이 터질 수도 있어서 정상인 사람보다 어떻게 ADH 분비량이 적어야 돼. 그래서 고혈압이야. 다시 말하면 이 A보다 이 B가 혈압도 높고 혈액량도 많다고 봐야 돼요. 고혈압이고 뭐한 사람이다? 혈액량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거기 그리고 보십니다. 1번은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ADH 분비량이 줄어들고 있죠. 1번은. 그럼 1번은 뭐냐면 혈압 변화에 따른 ADH 분비량 변화 그래프야. 그러니까 1번이 뭐야? 혈압 변화에 따른 그래프. 1번 어디? 첫 번째에서 1번, 2번 두 개가 그려져 있잖아. 1번은 혈압이 증가함에 따라 ADH 분비량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그래프야. 성진아? 2번. 계속히네 진짜. 앉자마자 쫄아. 자, 그 다음 2번은 혈장 삼투압 증가에 따라 ADH 분비량이 어떻게 되는지 나타낸 그래프예요.
2번은 혈장 삼탑의 변화에 따른 ADH 분비량. 이렇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ADH 분비량이 증가하고 있어. ADH 농도가 증가하고 있지? 그럼 ADH 농도가 증가하면 누구는 무조건 증가해? 오줌 삼탑은 무조건 증가야. 근데 ADH가 증가하면 누구는 감소한다 그랬어? 혈장 삼탑은 감소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혈장 삼탑분의 오줌 삼탑은 증가해야지. 여러분 그 오줌하고 혈장에다가 기억, 니은 해놓은 다음에 누가 오줌 삼탑이고 누가 혈장 삼탑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니을로 갑니다. A와 B와 C가 있어. 이거 뭐냐면 혈장 삼탑에 따른 ADH 변화 그래프라서 혈장 삼탑이 높아짐에 따라서 증가하는 거 맞아? A, B, C가 다 맞아? 근데 A, B, C 중에서 혈압이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굴까요? C. 그렇지. 좀 아까 얘기했지. ADH 분비량이 적은 A일수록 혈압이 높다. 그 옆에다 쓰세요. 혈액량 비교. 혈액량 비교. 괄호하고 혈압 비교. 혈액량 비교, 괄호하고 혈압 비교하고 나서 A보다는 B가, B보다는 C가 더 많다는 거 표시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항상성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내용 다 끝난 거야. 예. 여러분이 우리 2주인가 휴강할 거야. 이제 11월 14일에 이거 항상성 테스트합니다. 공부해와야 돼요. 알겠지? 지열시험 늦게 보는 사람이 누구지? 저랑 성원이 너는 며칠 해봐? 12월 13일 11월. 12월 그건 기말고사, 중간고사. 방 중간고사 너는 벌써 봤어? 내렸다. 아, 다 봤지? 기말고사구나, 참. 아, 네가 제일 늦게 와? 그럼 우리가 휴강하는 이유가 누구지? 빨리 보는 사람이 누구야? 문정이야? 주상신. 아, 선생님. 주상신이랑 얘네 한 주 차이에요. 아, 진짜? 자, 다 썼죠? 써라, 빨리. 성진아, 너 다 썼니? 네. 설명할 때 쓰고. (11월 14일) 테스트. 자, 다 썼으면 문제를 풀어봅시다. 체크해봐요. 1번 성진아. 아, 주성진 너 안경 스틱들 빼놓고 나머지가 안경이 표시가 나랑 할게 표시 이렇게 나는데? 와, 얼마나 살폈으면. 자, 1번 3번 1번에 3번이 나왔어. 1번, 3번, 5번. 우리 풀 문제를 체크하는 거야. 1번, 3번, 5번, 7번. 자, 1, 4, 5, 7 일단 해보세요. 이걸 쓰면 우리 2번, 아니 4번 이런 거 풀었잖아. 풀었나? 4번 구하기 9하는 6번은 풀었어? 1, 3, 5, 7. 지금 4시예요. 지금 뭐 지금 4시예요. 4시 좀 넘었는데? 어쩌라고. 인도 4시.
저 50분에 끝나요. 아니 쟤네 늦게 왔잖아. 55분. 너는 3시 30분 1분에 와놓고 무슨 4시 5분이야. 아니 저 5시에 하는. 그래서 내가 너 때문에 좀 일찍 오자고 한 거 아니야. 지가 잊어버리고 있어. 아니 근데 저도 확장인 줄 몰랐어요. 정진아 풀고 있어? 예. 거짓말하지 마. 졸고 있잖아. 신세로 성민 이름을 몇 번을 부르는 거야 내가 지금. 1점 전보다 낮을 때 잠꼬대 아니야?
자, 됐죠? 아니요, 저 7번 나왔습니다. 인모근이랑 심모근이 다른 거예요? 인모근이랑 무슨 근? 심모근이요. 심모근이 뭐야? 어? 심모근. 응? 심모근. 소름이 탁살. 같은 건데 심모근이란 말이 왜 나와? 네, 아까 그랬는데. 털세운근, 인모근, 네. 심모근이 뭐야? 아, 인모근이라니까. 인모근 수축. 심모근이 나왔어요. 아이씨, 인모근이. 털을 세우는 거잖아. 털 입자잖아. 심모근. 림모근. 자, 1번 답은 기억이요. 그렇지. 경우에는 그 다음 3번 답은 뭔가 디귿. 아, 니은 디귿. 얘들아 3번 답 선우야 3번 답 뭐 나왔어? 플러스. 현아 뭐 나왔어? 일단 혈중 항이물 호르몬의 농도는 누가 물을 먹었는데 혈중 항이물의 농도가 증가할 필요가 없잖아. ADH가. 요즘은 사이드니까. 아니 물을 먹었어. 내용안에 물이 이미 많아. 근데 뭐로 ADH가 나와? 걔는 수분을 제수해야 되는데. 그건 내용안에 물이 없을 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언제가 더 많이 나와야 돼? 1번에서가 더 많이 나와야지. 물을 마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지금 오줌이 막 나가고 있잖아. 오줌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수분 제수가 안 됐다는 얘기야. 그럼 ADH가 적다는 얘기죠. 그럼 혈장 삼투압은 3하고 2 중에서 누가 더 높겠어? 3에서 높겠지. 왜? 물 마시고 나서 조금 있다는 물이 내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야. 근데 물이 많으니까 오줌이 지금 많이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2는 지금 내 몸이 싱거운 상태. 근데 오줌으로 다 빼내가지고 오줌 생성량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다시 내 몸이 짜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3번에서 가야 돼요. 맞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대. 얘들아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갔지 이미.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오줌으로 물을 많이 내보내면 돼? 안 돼? 네. 안 돼. 그러니까 오줌량이 줄어들어서 농도가 진해질 거야. 오줌 삼투압이 증가해야지. 답이 기억이네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거니까 5번 답은 뭐야? 기억 디귿. 그렇지. 기억 디귿. 자 그다음 7번은 너 아까 7번 푼다고 기다려줬잖아. 인모근이에요? 그래. 잇목은 수축. 그럼 이건 다 뭐야? 기억 니은. 네 얘기시죠. 기억은 교감신경이 한 거잖아. 신경이 너 다 봤지? 아니었지만. 이 책이 니은 뜻이 많더라고. 자, 기억은 교감신경에 의한 거라서 호르몬에 의한 조절 아니에요. 기는 추울 때 있어야 돼. 구간 2가 설정점이 높아졌으니까 구간 2가 추울 때야. 3은 더울 때야. 2는 추울 때, 3은 더울 때. 그러면 B 과정은 추울 때 더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1에서가 2에서보다 덜 일어나야지. 2에서가 제일 많이 일어나야 돼. 피부 모세혈관에 흐르는 혈액량은 더울 때 많아야 돼. 어디서? 3에서 많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진짜 그냥 열심히. 뭐를? 자, 우리 지금 7번까지 풀었고 편 일어나시오. 하나 자, 우리 8번부터 체크하세요. 8번 그 다음 저번에 11번 풀었었지? 8번 12번 그 다음 15번 뒤로 가서 16 19 20번 했었니 우리? 20번 할게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안 그럼 너네 숙제 어차피 하세요. 이게 어려운 부분
부분이라 좀 설명을 다른 반 했더니 이 숙제 오가지고 질문을 거의 4, 50분을 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미리 좀 푸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이 따로 풀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하세요. 저희에서 사업 어? 홍진 너 귀에 뭐 끼고 있는 거야? 희망이 아니 귀마개를 끼고 내 수업을 어떻게 들어? 아니 문제 풀 문제 풀때 낀다고? 조용하게 해서 졸려고 그러지.
pH가 물이 적을 때라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물이 부족할 때. 쉬는 시간에 뭐 하고 사니? 다 했다고? 다 했어? 응. 두 두 문제 했다고? 문제 빨리 갔다 와. 지금 15분 실업신고 음성 피드백인데 항상 좀 유지하는 애들은 거의 다 엄청 기쁘게. 간도 뒷감신경 조절받아요. 내가 먼저를 설정이 안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지. 혈당량을 조절하면 뒷감신경 혈관신경이 감에 가서 글리코젠을 소중함으로 전해야 돼. 그 역할을 많이 하잖아. 물질들을 조절.
자, 다 했어요? 아니요. 자, 봅시다. 8번 뭐 나왔어? 기억력. 기억. 기억이지? 기억. ADH 농도가 증가할 때 같이 증가했어. 그럼 ADH 농도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건 오줌 삼탑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오줌 삼탑이고 니은이 혈장 삼탑이지? 그 다음에 ADH 농도는 구간 1과 2 중에 언제가 더 높다? 구간 2에서 커야지. ADH 농도가. 그러니까 분자값이 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구간 2에서가 커야 돼. 틀렸죠? 자, 기억. 약간 12번. 12번은 뭐 나왔어요? 니은디귿. 그렇지, 니은디귿. 이거 A가 위, B가 간, C가 부신. 기억, 교감신경 조절을 받는다. 그 다음에 니은이 소화기에 속한다. 대기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뀐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 답이 니은디귿. 자, 15번은 뭐 나왔어요? 기억. 기억 디귿. 기억. 호르몬은 항상 어디를 통해? 혈액을 통해 피조기관으로 이동한다. 그랬지? 그래서 기억 디귿입니다. 그 다음 16번. 왜 말이 없어 16번부터? 현 16번. 그렇지. 기억니은 설정점이 높아졌으니까 구간 2는 지금 추울 때예요. 추울 때. 그러면 시선압의 설정된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지면 설정점이 낮아지면 체온도 따라서 낮아지게 되는 거야. 다 기억 맞고 열 발생량은 추울 때가 더 많아야 되니까 2에서가 더 커야죠. 반면에 피부 근처를 흐르는 혈액량은 추울 때가 적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열 발산량이 증가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증가시켰다 열 발산량 증가시키려고 하는 거라 기억니은이에요. 자 19번 따뜻한 물에 들어갔을 때랑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어디 들어갔을 때 체온이 높아져? 더운 물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기억이 체온보다 높은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더운 물에 들어갔을 때고 니은이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예요. 그럼 더운 물에 들어가니까 뭐가 증가하겠어? 땀 분비량이 증가하겠지. 그래서 기억은 더운 물, 니은은 차가운 물, 그 다음 A가 땀 분비량. 그럼 니은이 차가운 물이야. 그러니까 열 발생량은 추울 때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디귿이에요. 디귿. 디귿. 자 마지막 20번. 답은 20번 다 풀었어? 20번 답 뭐야? 소명아 20번 아까 두 문제 남았었다 그랬잖아. 뭐라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 현이 뭐라 그랬어? 오 맞았어. 오 이거 이건데 맞. 찍었는데 맞았겠고.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면 봐봐. B하고 C에서 갑상샘을 제거했대요. 그럼 갑상샘이 제거됐으면 딴 건 몰라도 무조건 누구는 안 나와. 티록신 안 나와. 그러니까 둘 다 안 나오고 있는 기억이 티록신인 거야. 아. 그죠? 왜냐면 티록신이 안 나오면 TRH나 TSH는 증가할 거거든. 티록신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둘 다 안 나오고 있는 기억이 무조건 티록신이야. 그러면 B하고 C 중에서
기억을 넣었을 때, 다시 말하면 티록신을 넣었을 때 혈중 니은의 농도를 나타낼 것이다. 그럼 니은은 누구야? TSH가 되겠지. 그러면 티록신을 넣어줬어. 그럼 티록신이 이미 잘 나오니까 TSH가 많이 나올 필요가 없지. 근데 티록신이 없는 애는 티록신 나오게 하려고 TSH가 증가할 거라 A가 TS죠. A는 정상이고 C가 티록신을 주사한 거야. C가 티록신을 주사해서 TSH가 안 나오는 거고 B가 티록신 주사하지 않은 애. A는 이제 대조군으로 정상인 애를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이 기억과 디귿 나오는 거예요. 자, 일단 수업 아직 남았어요. 오늘 과제를 미리 얘기할 테니까 적어주세요. 오늘 과제는 피드백 문제, 여기 지금 푼 문제이지 21번까지 아직 안 푼 문제 몇 문제 남았어. 그거 풀어오고 뒤쪽에, 교재 뒤쪽에 250에서 255페이지 있어요. 네? 교재 뒤쪽에 문제편 페이지 250에서 255. 원래 완자까지 내야 되는데 완자는 이번에는 그냥 뺏을 거니까 시험 바로 끝나는 편의 때문에 지금 뺄 거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내고 우리 교재에서 피드백 문제 나머지 그 다음에 교재 뒤쪽에 있는 문제편 250에서 255까지 풀어오기 숙제 꼭 해와야 돼. 자, 그러면 117페이지 바로 돼. 그 다음 단어 나와요. 자, 그 다음 단어는 질병과 방어적이 얼마 안 시험 남았어. 언제예요? 어? 그럼 시험 언제예요? 방어 11월 14일 우리 다시 오는 날. 너는 시험 일찍 끝나니까 준비할 시간 있을 거고. 현이는 시험이 며칠에 끝나는 거야? 11월 13일에 끝나? 우선 저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외우는 거예요. 외운 거냐고? 다음 주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 봐. 내일 하고 가야 돼. 어? 내일 하고 가야 돼. 자, 보세요. 질병과 병원책.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안식이었어. 무슨 과목인데? 국어? 표준 발. 내신 국어 아니고 선행 국어? 고등학교 국어? 아, 근데 안 심한다고? 뭐 학원 때문에 아니 학교가 다 달라가지고 누가냐? 자, 봅니다. 누가 빡쳤어. 시험 무슨 기간 됐어? 하긴 나도 이번 주 토요일에 중3애들 수업하는데 1일하고 8일에 휴강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수업하는데 내일까지는 나 뭐라 그랬지? 질병 지금 18명. 누구? 자, 질병 보면 질병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병원체에 감염돼서 생기는 질병, 하나는 그냥 생기는 질병. 그냥 생기는 질병은 뭐고 있어? 무게리병. 유전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자, 어쨌든 질병을 보면 병원체하고 상관없이 생기게 되면 비감염성 질병이라고 해요. 병원체하고 상관없이 걸리는 거야. 그거는 뭐 때문에 걸리냐면 생활 방식 때문에 걸릴 수 있어. 먹는 거나 생활 방식 때문에 걸릴 수 있고, 아니면 유전 때문에 걸릴 수 있고, 주변 환경 때문에 걸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활 방식 때문에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였어?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같은 거. 이런 거는 운동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먹는 습관이 안 좋았을 때 걸리는 거고, 유전 때문에 걸리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혈우병이나 혈우병, 유전병이죠. 혈우병은 뭐야? 피 났을 때 피가 잘 안 멈추는 질환을 말하는 거야. 혈우병. 아니면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적혈구가 가운데가 움푹 패여있는 원반형의 모습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변해버리면 난모양. 그래서 산소 운반을 제대로 못하면서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막아버려서 조직 괴사를 일으켜서 죽게 되는 병이에요. 빈혈로 죽게 되는 병인데 그건 전부 다 유전병이에요. 특히 이제 혈우병은 X 염색체와 관련된 그런 병이다. 환경 때문에 생기는 거는 예를 들어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폐 질환이 생긴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 때문에 생긴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병원체 때문에 생기는 거. 어떤 병원체가 내 몸으로 감염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는 우리가 감염성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염성 질병. 자, 그럼 감염성 질병은 뭐 때문에? 병원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면 병원체 때문에 생기는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코로나나 독감 같은 거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결핵 같은 거, 눈병.
그렇지, 눈병도 들 수 있죠. 근데 눈병 같은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거기 그냥 염증 생겨서 머리 찔리거나 해서 그렇게 염증 생기는 거. 이게 점을 걸렸잖아요. 그러네요. 콜레라. 콜레라, 화상풍, 무좀, 경이에요, 경이. 결핵, 에이즈. 그렇지, 에이즈 같은 거. 이런 것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곰팡이나 뭐 이런 애들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감염성 질병이다. 화상풍. 화상풍. 우리 그 녹슨 칼이나 못 이런 데 찔리면 화상풍 걸린다고 하잖아. 그 세균 때문에. 아파요. 화상. 전신에 염증반응이 일어나고 이제 나이 젊은 사람들은 금방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전신 염증으로. 그래서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자, 우리가 병원체 종류를 보게 되면 5가지가 있거든. 자, 5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는 생명체인 애들이 있고 생명체가 아닌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종류로 나눌 때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거는 생물이 아닌 애들, 무생물인 애들, 그리고 또 하나는 생물인 애들. 자, 생물인 애들과 아닌 애들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생물인 애들은 어떤 애들을 생물이라고 하는 거냐면 가장 큰 차이가 무슨 구조를 가진다? 세포 구조를 가지고 세포 구조로 돼 있는 애들이 생물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세포 구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병을 일으키는 것 중에 생물이 아닌 거 우리 배운 거 있는데 누구야? 바이러스. 그렇지, 바이러스 배웠잖아요. 그래서 생물이 아니면서 병을 일으키는 거에 가장 대표가 바이러스인데 이 생물이 아닌 애들이 크게 2가지. 하나는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병원체가 있어요.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병원체. 하나는 핵산도 가지고 단백질도 가지는 애. 핵산도 가지고 단백질도 가지는 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병원체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변형된 프라이온. 자, 단백질만으로 이루어진 병원체는 변형된 프라이온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핵산하고 단백질을 다 가지고 있는 병원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 이렇게 될 거야. 자, 변형된 프라이온 이렇게 나오는데 이 프라이온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정상 단백질이에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정상 단백질이라서 뇌 조직에서 뇌를 지지하고 그런 역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변형된 프라이온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섭취하잖아. 그 변형된 프라이온이 뇌 조직을 이동해서 얘랑 접촉하는 순간 얘도 변형이 돼. 얘랑 접촉하면 얘도 변형이 돼. 이렇게 변형이 돼서 단백질의 구조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얘네가 뇌 조직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가서 뇌에 문제 생겨서 죽는 거야. 어느 날 소가 건강하고 섰는데 갑자기 걷다가 쓰러지고 걔네들은 잘 때도 서서 자는 경우가 많거든. 갑자기 쓰러지고 어둡게 푸덕푸덕 뛰고 막 개거품이 아니라 소거품이 막 나고 흰자위가 막 거의 이러다가 죽은 거야. 꼭 소가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우병이다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 죽은 소에 광우병을 일으켰는데 죽은 소에 다른 조직은 문제가 없었는데 뇌 조직이 다 파괴가 돼 있었던 거야. 근데 뇌 조직이 파괴된 곳에서 어디서도 생물체가 발견되지 않은 거야. 병원체가. 그래서 이거는 핵산을 가진 병원체가 아니라 단백질로 이루어진 병원체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결국 변형된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과 만나면 변형시킨다는 걸 발견해낸 거야. 그래서 지금은 병원체에서 빼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체에 넣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지만 얘가 어쨌든 광우병이라는 병의 원인이 되는 거야. 만약에 아가 조심하세요. 지우개 싸움 연습하지 말고. 자, 소에 걸리면 광우병이야. 만약에 양에 걸렸다, 양이나 염소에 걸렸다, 스크래피병. 스크류가. 스크래피병. 근데 사람한테 걸리면 크로이펠츠. 광인병이라고 하네요. 아니요. 크로이펠츠 야코프병이라고 해요. 크로이펠츠 야코프병이라고 여기서 적으세요. 무생물, 구성, 단백질, 거의 병원체, 변형된 프라이온. 특징과 질병. 자, 특징은 뭐다? 변형된 프라이온이 정상 프라이온과 접촉하면 변형됨. 정상 프라이온도 변형된 프라이온 접촉하면 변형된 프라이온으로 바뀌는 거야. 자, 얘 때문에 생기는 질병은
공익병, 크로이펠츠, 야코프병. 그거 F예요. 야콥이라고 하는데 야코프병이라고 얘기해요. 방광병도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니요. 광국병. 자, 그다음 무생물리기 이번에는 바이러스를 보면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그냥 핵산이 아니라 얘는 DNA 또는 RNA. 살아있는 생명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DNA와 RNA를 가져요. DNA와 RNA. 근데 얘네들은 DNA 또는 RNA를 가져요. DNA 또는 RNA. 자,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키는데, 자, 우리가 바이러스는 생물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바이러스가 생물이 아닌 이유. 얘가 무생물이라고 하는 이유. 첫 번째, 무슨 구조를 지니지 않는다? 아까 했잖아. 세포 뭐죠? 그렇지. 세포 막도 없고 그래서 세포 구조가 아닌 거야. 자, 얘가 생물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 뭐를 가지지 않는다? 독립적인 효소가 없어서 뭘 하지 못한다? 스스로 세포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세포 구조가 아니다. 두 번째는 독립적인 효소가 없어서 스스로는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근데 바이러스가 만약에 생물이라면 생물의 특성으로 가지게 되는 거는 조금 아까까지 못하던 물질 대사를 갑자기 하는 거야. 자, 얘가 갑자기 물질 대사를 하게 된 이유가 누구 거를 숙주의 효소를 사용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얘가 생물적인 특성을 가지려면 반드시 어디? 숙주 세포 내에 들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숙주 세포 내로 들어갔을 때만 생물이 되는 거야. 물질 대사를 하고 또 하나 뭐 수가 늘어나 증식을 해. 거기에다가 유전 현상이 나타나 식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도중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진화까지도 되는 거야. 진화. 증식, 유전, 진화. 자, 그러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거, 감염 바이러스, 홍역, 소아마비, 우리 배우는 독감, 감기, 코로나 다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에이즈, 그리고 광견병은 바이러스예요. 광우병은 프라이온이고 광견병은 바이러스다라고 봐요. 그래서 생물이 아니면서 병을 일으키는 애들에 대해서 본 거예요. 생명체면서 병을 일으키는 애들은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테스트 있으니까 만들기 공부해오시고 다음 시간이요? 다음 시간이 11월 14일이라고. 12월이요? 11월 언제 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12월 14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못 떨어질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잠깐. 안 맞았어. 뻥치요? 진짜 안 맞았어. 잠깐. 네, 그 상태로 와? 미쳤냐? 안녕하세요. 잘 가. 음.